직업을 갖고 창업하는 창직 비즈니스 모델, 그 중에서도 기재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미래유망 신직업 사례 및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이해를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직업을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로세스,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직업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창직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된 거는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신직업 뭐 육성 방안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이런 직업군들이 소개가 돼요. 이제 이런 이제 직업들을 저희가 관찰을 하다 보면 또 조사를 하다 보면 국내에 있는 직업도 있지만 또 해외에서, 그죠? 이미 해외에서는 창직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가 돼서 어떤 하나의 산업화되고, 그죠? 일자리 창출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한 사례를 국내에 맞게끔, 물론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약간 이제 한국 실정에 맞게끔 변형이 돼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인 탐정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국내에서도 민간 조사원이라는 직업으로 소개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합법화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경찰청, 그죠? 이 법무부 간의 어떤 이견 조정으로, 이걸 이견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실제 담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인 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나, 그죠? 드라마를 통해서 이 사립 탐정, 탐정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아마 익숙해졌을 겁니다. 아마 영화도 나왔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일부는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게 직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쨌든 이 담당 경찰청이 됐든 법무부가 됐든 확실한 부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의 사례를 좀 잠깐 말씀드려보면 제가 일본 시장 조사를 갔을 때 발견한 한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 조사를 가서 일본의 AG라는 회사가 50년 전통의 사립 탐정 회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그 회사를 방문을 해서 그 관련된 이제 자료 같은 것도 좀 얻고 왔는데 지금 일본은 이 사립 탐정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도 돼 있어요. 또 형태에 따라서는 여성 전문 사립 탐정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생활에 안전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형태로 여성 전문 사립 탐정 회사도 있고, 또 아주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 사립 탐정 회사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사립 탐정이 프랜차이즈화 해서 자체적으로 사립 탐정 양성학원을 이렇게 두고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이 직업을 갖고 사업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창직이에요. 창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뭐 국내에도 이제 없는 직업도 있겠지만 이렇게 국내에 이제 소개된 직업들, 그죠? 뭐 우리가 이제 보시면 뭡니까? 문신 아티스트, 그죠? 아티스트, 그죠? 아티스트. 이거는 타투라고 그러죠. 타투. 이것도 지금 뭐 몇 년, 작년인가요? 뭐 국회의원이 뭐 이거 관련된 법을 제도화하자 뭐 이렇게 나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해외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죠? 이거는 이미 이제 직업화돼 있죠. 그러면 디지털 장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예서 제 이름 민유식이다. 근데 내 인터넷에서 나를 이런 기사는 원치 않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엉터리 정보가 또 돌아다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그 관련된 인터넷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일종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 디지털 장의사.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창직 비즈니스 모델은 국내의 어떤 직업을 고도화하고 전문화하고 세분화하고 또 합치기도 합니다. 또 혹은 해외에 있는 직업들이 또 국내에 와서 이 창직 비즈니스 모델로 또 자리를 잡기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헤드헌터
이런 직업도 이미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직업화돼 있는 게 1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에 그죠? 거의 20년 됐나요? 이런 직업이 소개가 되죠. 헤드헌터라는 직업. 뭐 그 말고도 맞죠. 코치라는 직업도 이미 이제 그 해외에서 있던 직업인데 이게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이제 무슨 CEO 코치라든가 뭐 청소년 코칭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다양화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업 그러면 제조업 창업이다. 뭐 음식점 창업이다. 혹은 뭐 프랜차이즈 창업이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직업을 통해서 그죠? 직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이제 그 우리 학생이나 혹은 우리 기업 퇴직자분들이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죠? 전문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제가 되는 게 이제 바로 학습입니다. 학습.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또 경험을 쌓는 과정들이 이 창직 창업가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가 공인 자격증, 그죠? 민간 자격증 혹은 국가 자격증 이런 형태로 자격증이 선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과거에 2014년도에 이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뭐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라는 직업이 또 이제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이제 사례가 있고 또 커머스 크리에이터, 뭐 라이브 커머스 등 미디어를 활용해서 판매, 마케팅, 콘텐츠를 기획하는 전문가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죠?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인력을 양성하고 또 소상공인이나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이런 이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간혹 저도 이런 이제 교육을 받긴 합니다. 그 교육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긴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목재 교육 전문가 같은 경우도 그 전시회 목재 관련 전시회를 갔더니 이 전문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미 굉장히 전통이 있고 전문화돼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건 아니고 전북 익산에 이런 목재 교육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뭐 9개월 과정 이런 이제 그 과정으로 숙박 교육을 합니다. 굉장히 빡센 교육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뭔가 일자리 창출 혹은 뭐 창업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사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목재 교육 전문가 자격 평가라는 게 같이 병행이 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새로운 직업이 국내에서도 자리 잡은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전시회에서 목구조 기술사라는 그런 이제 그 교육 과정과 관련된 그 유식한 TV의 영상도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작년이죠 12월 달에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자 이런 새로운 직업 뭐 여러분 메타버스가 뭐 작년에 큰 뭐 방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콘텐츠 제작점 아카데미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문체부나 과학이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관련된 직업을 한번 창출하겠다. 또 데이터 거래 전문가, 뭐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앞으로 시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좀 양성을 해서 이거는 이제 과기부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고 NFT 아트 에이전트 문체부에서 산업수학 모더레이터 교육부나 산업부 이것도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중장기계예요. 스마트 안전관리사 국토부.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제 그 신기술 융합 분야의 이 5개 직업이 이제 그 앞으로 활성화하고 직업화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는 잘 아시죠? 가상에서 그죠? 가상에서 쇼핑도 하고 또 가상에서 뭐 쉽게 말해서 땅 투자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뭐 교육 시장에서도 진출을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죠? 디자인이나 이런 아이템 개발 및 판매 등의 업무 수행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 분명히 커지기 때문에 분명히 더 커진다. 그래서 시장이 400
77억 불에서 2028년도에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는 8,290억 불로 추정한다. 자, 이런 시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를 그죠? 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언제? 올해 운영하는 거예요. 올해. 그죠? 그리고 제도화와 관련된 거를 연구 추진하겠다. 2023년도에. 그다음에 메타버스 예술 실험 확장 지원을 17억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 패션 마케팅에 23억을 배정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창직 전문가로서 혹은 창직 창업가로서 만약 메타버스 시장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유망하게 생각한다면 요걸 아셔야 돼요. 그죠? 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 크리에이터 양성. 이게 이제 언제 하는가? 이거를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관련된 부처 문체부가 되면 아마 한국 컨텐츠진흥원 같은 데서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1기로 언제 이 과정을 운영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 창업가들은 이 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 1기로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1기. 그죠? 자, 그래서 이 창직은 학습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 전문가가 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거래 전문가. 그래서 이것도 그 데이터 거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근거 법률을 데이터 거래사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커리큘럼 또 법령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데이터 산업 진흥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거 올해 4월 달에 시행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데이터 거래 전문가라는 직업을 관심을 갖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아직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물론 이제 유사하게 흐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 시장이 도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정부에서 붐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판을. 그리고 이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 법 제도, 그죠? 그다음에 교육 과정, 그다음에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선도적인 직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면 좀 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그죠?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블루오션 시장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게 바로 창직 창업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신기술 융합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또 NFT 아트 에이전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그 미술품 그죠? 아주 유명한 화가의 미술품이 NFT로 제작이 돼서 판매가 되기도 하죠. 뭐 가격도 뭐 수억의 호가를 형성하던데 어쨌든 이런 NFT 아트 에이전트라는 그죠? 이런 신직업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토큰 이런 거를 디지털 자산에 부여를 해서 뭐 개념은 여러분도 아실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과연 직업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하고 이런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이런 단계가 됐네요. 아직은 이제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수학 모더레이터, 이제 산업 수학 모더레이터, 산업 현장에서 이거 이제 뭐 수학 전공한 우리 만일 우리 경희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 산업 수학 모더레이터 이런 브리지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분야, 기계 학습 분야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전공 과정을 개설 운영하겠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 쪽에 이런 학문적인 그런 전문적인 연구 영역으로 이렇게 두고 발전을 시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라는 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안전관리사. 요즘 뭐 그 건설 산업 현장에 그 ICT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죠? 그래서 뭐 그 AI뿐만 아니라 또 그 가상 체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되고 도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국토부에서 그 국토부의 어디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도입 검토. 그러니까 이건 도입 검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애매한 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이면 도입이지, 아니면 뭐 실행이지, 하고 뭐 법을 언제까지 만든다든가, 교육 과정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이제 확실한데, 이렇게 이제 뭐 도입 검토, 이거는 뭐 나중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워딩을, 이 문장의 워딩을 잘 파악해서 과연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뭐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육 의료 분야와 문화 여가 분야에도 이런 이제 신직업들을 이제 소개를 해요. 에듀 테크니션,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이거는 이제 부처가 돼 있죠. 그다음에 컨텐츠 가치평가사, 문화유산 교육사, 미술품 식가감정사, 해양치유사.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야, 직업이 참 많구나, 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직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직업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미래 유망 신직업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좀 더 포트폴리오를 갖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거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에듀테크니션, 그죠? 에듀테크니션. 이런 이제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네트워크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기술 인력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 과정이 있는가, 아니면 자격 시험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교육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관련 우리 전공 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이런 직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개인 맞춤형 건강신흥식품을 법제화하겠다. 2022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에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이걸 자격증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네요. 상담사 수요 및 산업 도형을 고려해서 자격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예? 이런 건강기능상품 상담사, 이런 이제 직업도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문화여가 분야의 신직업 4개가 소개가 됩니다. 컨텐츠 가치평가사, 문화유산교육사, 미술품 식가감정사, 그 다음에 해양치유사. 근데 여기서 보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세요. 보시면 이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컨텐츠 가치평가 전문 인력 수요 예측을 해서, 그죠? 수요 예측을 해서 중장기, 이건 뭐 좀 또 시간이 걸리는 거네. 또 문화유산 교육사, 그죠? 또 요거는 이제 보면 2022년도에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을, 그죠? 문화유산 교육사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인증 제도 같은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술품 식가 감정사, 뭐 별 직업이 다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데서 24억 규모고 260명 정도로 해서 이거는 과정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죠? 과정이. 그래서 여길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시 미술품 시가 감정사 과정이 언제 개설이 되는지, 만약에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투잡으로, 그죠? 투잡으로, 혹은 뭐 내 평상시에 미술 전공이긴 하지만 미술도 그리면서 또 혹은 내가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미술품 시가 감정사라는 직업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치유사, 그죠? 해양치유사, 해양치유자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그 바다를 통해서, 그죠? 바다를 통해서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힐링, 그죠? 힐링,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전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국가 전문 자격제도 마련을 추진 2023년도. 자, 요거는 이제 괜찮네요. 해양 치유사는 뭐 투잡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전문 직업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가 전문 자격제도로 이거를 마련해서 운영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해양 치유사입니다. 해양 치유사. 이런 직업에도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전문 자격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 되는 거죠. 국가 자격증이 해양 치유사라는 게 언제서 그거는 2023년 올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해양수산부 검색을 통해서 해양 치유사라는 직업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농림수산 분야와 환경 분야, 그죠? 농림수사와 환경 분야에도 이런 이제 직업들이 소개가 됩니다. 다양하죠. 농업드럼 방제사, 농작업 안전관리관, 수산물 안심유통 컨설턴트, 그 다음에 어선 투자 분석가.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한테 맞는 그런 신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 과정이 언제 개설이 되는지, 또 이게 국가 자격화하면 그죠? 민간 자격인지 국가 자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환경 쪽, 그죠? 환경 쪽 관심이 많죠. 친환경 선박 인증 전문가, 갯벌 생태 해설사, 에너지 효율 측정 검증 전문가, 뭐 이런 이제 직업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민간 자생, 민간 자생으로 이런 신직업들을 소개가 됩니다. 민간 자생으로 다양하죠. 데이터 라벨라, 온라인 튜터, 유전 상담사, 또 그 농촌교육 농장 운영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에서 이 비즈니스를 전개를 했을 때 관련된 이제 좀 지원, 그죠?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이런 직업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한번 도전을 해봐라. 시간에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판을, 그죠?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수직 농장 전문가, 스마트 양식 체험장 코디네이터, 어촌 정착 상담사, 그죠? 집합 건물 관리사, 특허 전담관. 자, 이런 식으로 민간의 그 창직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미래 유망 신직업 작년 12월 달에 정부에서 소개한 그런 이제 그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직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키워드를 항상 잘 유념을 하시고, 그리고 과연 나한테 맞는 직업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게 또 파급력이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그래서 여기에 다 소개된 게 사업화되거나 창업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되지는 않습니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 국내 시장과 잘 적합이 되면서 이 창업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거를 이제 그 산업화하느냐,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정부에서 소개하는 것들을 새로운 정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 차원에서.